이제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나를 데려다가 인성교육 그만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죠? 인성교육을 시키면 저는 죄송하지만 인성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어제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인간성이 더러워졌냐면 제가 더러운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잡아다가 인성교육을 시키면 저는 죄송하지만 인성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면 인간성의 약자거든요. 저 여러분,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봐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잖아요. 사이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 인자도 봐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등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체는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제3의 제2의 거듭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를 줄여보세요. 관계가 싹 떨어져 나가면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인간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나를 데려다가 인성교육 그만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은 뭐냐?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 결국 낯선 사람을 만난 만큼 낯선 생각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이제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나를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예를 들면 최인지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최인지. 그러니까 영어의 발음 최인지하고 똑같지 않나요?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면 최인지, 첫 번째 나를 바꾸는 방법, 체험을 바꾸는 거예요. 체험. 이거 얘기하기 전에 괴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너를 말해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를 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나를 다르게 말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자주 가는 곳. 자, 우리 셀러리맨들한테, 비즈니스맨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냐고 그러면 회사 간다고 그러죠. 그럼 저녁 때 어디 가요?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집에 갔다, 회사 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집에 갔다, 회사 갔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을 바꿔야 내 몸으로 부딪히는 마주침의 체험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가본 데 똑같이 가보고 만난 사람 똑같이 만나고 먹는 음식 똑같고 별로 변화가 없으면 내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학 교수를 지성인이라고 그러나요? 야성인이라고 그러나요?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의 공통점은 죄송하지만 지루하거든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머리만 너무 쓰고 몸을 안 쓰기 때문에 체험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뭐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도 뛰고 네, 저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또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웃사이드에 나가서 내 몸이 부딪히는 신체적 체험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딴 짓을 해서 딴 생각이 생기는 거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한다면 나가서 딴짓하는 건 나이가 들수록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동과 행동으로 부딪히는 체험을 바꾸는 게 나를 바꾸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괴테가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책도 안 읽지만 성인 남자 10명 중에 4명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보니까.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는 내 경험의 바운더리 내에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을 읽어야 나하고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다른 생각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책을 안 읽고 경험도 맨날 그거 바뀌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 낯선 책이라는 거는 낯선 생각이 거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생각에 내가 자꾸 이렇게 접속하고 부딪혀야 내 생각이 바뀌는데 책도 안 읽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다음에 가본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몸체자 체험을 바꾸고 인간관계 인 바꾸고 지혜의 보고 책을 읽고 그럼 체인지 이 세 가지가 바뀌면 나를 체인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내 신체에 들어오는 외부 자극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극이 안 바뀌는데 아웃풋이 안 바뀌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기고만장 법칙이라고 그래요. G-I-G-O. G가 뭐냐? 가비치, 쓰레기. 가비치 인, 그러면 가비치 아웃. 인풋이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바뀌어야 아웃풋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뭐냐면 책 읽을 것, 만나는 사람 바꿀 것, 경험을 바꿀 것. 이 세 가지 자극이 바뀌면 그 자극들이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도 바깥으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극을 안 바꾸고 앉아서 그냥 생각만 바꾸려고 하니까 생각이 고루해지고 타성해졌고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남다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남다르거든요. 그 생각이 남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높이뛰기 할 때 요즘에 앞으로 넘나요? 뒤로 넘나요? 뒤로 넘잖아요. 처음에는 앞으로 넘었거든요. 다. 앞으로 넘는 사람들은 절대로 2m를 못 넘었어요.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높이뛰기 선수들의 발상이었는데 세계 최초로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뒤로 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이름이 딕 포스벨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높이뛰기의 높이가 2m 24cm를 넘었어요. 지금 보면 뒤로 넘는 게 정상인데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뒤로 넘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전해가지고 정상에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부자들, 남들과 다른 돈을 번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도 저마다의 색다른 노하우가 있고 색 달라지면 저절로 남 달라지는데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발상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벌었네?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남의 뒤를 따라가다가 절대로 따라잡지 못합니다.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10명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피하지 않으면 피해 볼 사람들 10명.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를 들면 귀마가.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꾸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리더, 부자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한 사람들이에요. 경청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울일 경자거든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인생이 기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리죠. 두 번째 또 예를 들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 나타나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싹 캐치하고 도망가. 필요한 게 없을 때는 안 나타나요. 한 3년 후에 또 필요한 걸 부탁하러 또 나타나.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 저 답을 이렇게 해요.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장문에 또 반성문이 와요. 그러면 거기다 no comment 해가지고 인간관계 끊어버리거든요. 필요한 것만 얻으러 나타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만 충족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간관계는 끊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또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놈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적자를 좀 봐야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요. 적자를 봐야 생존, 인생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볼 때 어떤 사람은 항상 보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인간관계를 맺고 돈이 안 되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데 정말 롱런하는 인간관계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베푸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언젠가는 깨닫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베풀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과 언젠가 이렇게 계속 장기간에 끈끈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자랑질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은 누구나 하면 좋지만 자기 자랑은 1시간 내내 하면 우리가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기 자랑은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 사람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게 과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네거티브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은 것 중에 입 닥쳐. 입을 막는 사람들, 귀 막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만나면 또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모 그룹에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 오비 모임이 있어요. 오비 모임에 가면 미래가 없어요. 다 옛날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 나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젖어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끊어야 되고 익숙한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하던 일만 반복하고 낯선 사람 만나지도 않고 낯선 책도 안 읽고 아무튼 이런 거 다 합쳐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안 읽는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 아까 제가 책 이야기도 했지만 책을 읽어야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자정관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책이라는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입이 이렇게 많이 놀리지가 않아요. 책을 안 읽고 머리가 통 비있는 사람들 입이 막 빈수레가 요란한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뭔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중요할 때 이렇게 한마디씩 툭 던지는데 책을 안 읽은 사람들, 참을 수 없는 인식의 가벼운 날개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꼬투리 잡는 사람들 만나면 그 장점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투리 잡고 하나의 원칙은 단점은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조용히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은 여러 사람 앞에 칭찬해주고 이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칭찬해주고 장점은 조용히 불러서 칭찬해주고 인간관계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네, 이제 마지막에 10번째는 저버림이거든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군가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도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문성은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으로 탄생했다기보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은인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정말 스타를 만들어줬지만 배가 부른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지 아무튼 연락을 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간관계를 끊는 마지막 비결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세요는 이거 거꾸로 뒤집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몇 가지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 만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을 갖고 다니는데 이 왼손 오른손보다 더 중요한 손이 겸손이라는 손이 있어요. 실력이 있는데 목에 기부싸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자세를 낮추고 사람한테 이렇게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만나야 될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중요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제 과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안 갖는 거 하고 허장성세를 부리게 되고, 또 실력이 있는데 거만하게 되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생각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은 더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부족하다. 겸손하게 생각할 때 그걸 채우려고 인간은 노력을 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저는 인간관계 철칙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자. 네, 여러분,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남은 나이가 정확히 아는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제가 보기에 남은 나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한 유튜브 영상 보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듣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자, 그러면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가능한 많이 만나자.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걸 스피노자가 철학 용어로 코나투스라고 그랬어요.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면서 힘이 생겨.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힘이 뚝 떨어져. 그냥 이게 기운이 막 이렇게 딴 데로 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밥맛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에너지 낭비하는 시간에 밥맛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저는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세상에서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까, 이런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